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 직장인입니다. 누군가는 사람 인성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저도 희망을 놓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혼 기간 동안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초까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저에게 뭐든 잘해주고 맞춰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밤새 병간호를 해줬어요. 어머, 여보, 밤새 나 병간호 한 거야? 당신 오늘 일찍 회사 출근해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피곤해서 어떡해. 회사 실수도 없고. 당신 밤새 고생 많았겠다. 피곤하지? 내가 얼른 아침 차려줄게. 아침이라도 좀 먹고 가. 나 오늘은 몸 좀 괜찮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번 주에 있는 행사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도 괜찮겠어. 무슨 소리야? 이미 그건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행사가 지금 중요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며칠을 이렇게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행사는 무슨? 그리고 일어나지 마. 내가 새벽에 죽 끓여놨으니까 그거 오늘 챙겨 먹어. 맘 같아서는 회사도 쉬고 당신 곁에서 봐주고 싶은데 회사를 쉴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몸 챙겨. 알겠지? 그리고 점심에 같이 밥 먹자. 먼저 챙겨 먹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 회사 가서 말해보고 얼른 다시 올게. 여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 진짜 괜찮아. 여보가 더 힘들겠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가 오늘 잠깐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밥 먹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더 걸릴 텐데 어떻게 점심시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고. 당신 힘들어서 안 돼. 어차피 엄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장모님 괜히 힘드시게 오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오시려고 하면 더 시간 오래 걸리지. 나중에 몸 좀 더 괜찮아지면 처가댁 다녀오자. 장모님도 일하셔야 되는데 쉬시는 거잖아. 안 되겠다. 오늘 회사 가서 반차 내겠다고 해야 되겠어. 오전에 얼른 일 끝내고 올 테니까 당신 푹 쉬고 있어. 장모님께도 내가 말씀드릴게. 알았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날이면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저를 가장 우선시할 정도로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해줬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3년 후에 저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2달 뒤가 바로 명절이었는데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 시댁에 가려고 하니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오늘 우리 집 가려고? 여보,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어. 아이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당신 배고프지? 은우 깨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먹을 거 해줄까? 오늘 명절이니까 내가 낮에는 전이라도 좀 해줄게. 낮에 조금 쉬다가 오후에 처가댁에 가자. 알았지? 여보, 그래도 시댁에 잠깐 들리자. 나중에 우리 집에만 갔다는 거 아시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안 가면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는 좀 나가도 괜찮아. 가면 어머님이 이것저것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오자. 우리 집이랑 처가댁이랑은 다르지. 우리 집에 가면 당신 어쩔 수 없이 눈치도 보고 일도 조금씩 해야 되잖아. 처가댁에 가면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애도 다 봐주시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가도 처가댁에는 가야지. 당신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어제 저녁에 다 통화했어. 아무리 출산한 지 2달 넘었다고 해도 아직 당신 몸도 성치 않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 그냥 오늘은 나까지 집에서 푹 쉬다가 오후에 장모님 장인어른 좀 한가하실 때 가서 쉬다가 오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은 가정에 더 충실했어요.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들은 다 밖으로 돈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와 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에서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금이 필요해 시댁이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시댁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지원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부모님께서 인맥을 모두 끌어모아서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순하고 착한 천성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은 그런 부모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분 아니었으면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2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는데 2분 시간 괜찮으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세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우리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할 필요 없고 우리 딸만 잘해주면 되는 걸세. 뭔가 우리한테 해주길 바라면서 자네 사업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 행복하게 잘해달라고 도와주는 거야. 알지? 강서방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야 뭐 이제 은퇴할 시기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노후 잘 보내는 게 제일이지 뭐. 자네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딸도 부족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다른 거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자네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할 말도 있었는데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게나. 아는 지인이 자네가 하는 사업 알아보고 있더라고. 거래 한번 트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 좀 시켜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제 사업 지금까지도 못마땅해 하시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더 기펴고 열심히 사업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정말 아들이 될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로서 더 잘 살게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사업 자리를 잡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집을 챙기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을 만난 게 복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죠. 남편이 잘하는 만큼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업이 잘 자리를 잡고 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기도 했고,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년을 꼬박 노력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 끝에 드디어 사업은 점점 피기 시작했어요.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점점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은 수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도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바빠? 안 그래도 아빠가 전화 왔었는데 당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서. 여보,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저번에 당신이랑 연결해준 거래처에서 아빠한테 뭐라고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야. 당신이랑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걱정되셨는지 연락했는데 당신이 안 받았대. 전화 못 받았어? 그거? 그 거래처 내가 거래하기 싫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은 참.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려. 장인어른은 왜 자꾸 사업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장인어른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내가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네가 좀 얘기해봐. 왜 이렇게 연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신 지금 거래하는 곳 대부분 우리 아빠가 연결해준 곳이잖아. 당연히 아빠 보고서는 당신이랑 거래하는 곳도 많으니 거기서 문제 터지면 아빠한테 연락이 오는 건데 그걸 왜 간섭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빠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움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간섭이라고? 아니, 좀 그렇잖아.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사이랑 해결 보라고 하면 될걸.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부터 열까지 장인어른이 다 간섭을 하시는 거냐고.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맞지만 솔직히 사업 이렇게 키운 건 온전히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된 것은 본인 덕이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에게 간섭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사업체와 연결된 거래처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모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연락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연락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남편은 불편해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점점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일찍 일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거예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 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셔서 급한 일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TV랑 세탁기랑 이런 건 왜 다 밖에 버려져 있고 어머님, 이사라도 가시려고요? 거기 우두커니 서 있으면 저절로 정리된다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정리해서 밖에 싹 다 내다 버려.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시댁 일에 관심이나 있는 거니? 오죽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들이 나서서 집까지 신경 쓰게 하니? 에휴, 이거 싹 다 버리고 새로 물건 들일 거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밖에 내다 버려라. 오늘 내로 해야 하니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해. 네? 갑자기 왜 물건들을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급한 일만 정리하고 온 거라서 다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저 급한 일인 줄 알고 금방 갔다 오겠다고만 하고 나온 건데. 어머님, 일단 회사에 다시 갔다 올게요. 끝나고 다시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려? 예, 이거 네 일 아니니?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일 솔선수범해서 네가 나서서 정리해야지. 나이 많은 시모가 네 일까지 다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일이 대수냐?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그 생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 시댁에도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살다 시댁에 이렇게까지 못하는 애는 처음 봤어. 회사 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그거나 치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시댁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싹 다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시모는 집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뭔가를 시키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모든 일을 제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남편은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지만 시댁에는 전날부터 가서 하루를 꼬박 같이 지내야 했어요. 참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가자며 남편에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도 가자. 몇 년 동안 명절에 집에도 안 가고 당신 바빠서 우리 집 안 가본 지도 오래됐잖아. 매번 나 혼자만 가니까 엄마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해. 오늘은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오자. 오후에 갈 곳 없다고 했지? 시간 내서 잠시라도 갔다 오자.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 지금 딱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가긴 어딜 가?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더 바쁜 거 모르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거래처 싹 다 돌아야 하는데 네가 친정 가자고 재촉할 일이냐? 가려면 너 혼자 가.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친정 가자고 징징대지 말고. 에휴, 애가 철이 아직도 없어서 어쩌냐?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이야?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 된 거지.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하면 어쩔 거야? 어머님, 저희 몇 년 동안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랑 애만 둘이서 갔고, 남편은 몇 년을 저희 부모님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도 안 가면 집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시댁에는 꼬박 오고 있잖아요. 무슨 일 있든 없든 저는 남편이랑 애랑 같이 오는데, 저희 집은 매번 저랑 애만 오니까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데 오늘만 같이 갔다 올게요.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자, 여보. 나 오늘 바빠. 오후에 가야 되는 곳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네. 그냥 지금 당신이 처가에 갔다 와. 난 나중에 한가할 때 전화 드릴 테니까 당신만 오늘 갔다 와.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을 내놓고서는 결국 집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자 전 친정 부모님과 저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죠.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꺼낸 말 때문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두 분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도 겨우 마련했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려고 하니까 더 시간이 없네요. 안 그래도 두 분께 식사 대접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맛에는 좀 맞으세요? 아유, 강서방,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 사업이 많이 힘들긴 했나 봐. 시간이 그렇게 없었다니. 안 그래도 우리 딸 매번 손녀랑 둘이서만 오길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그러겠거니 생각은 했었어. 어쨌든 이렇게 식사 자리 함께하니 참 좋네. 음식도 맛있고 말이야. 사업은 그래서 잘 되고 있어? 안 그래도 거래처에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요새 많이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사실 이번에 신규로 론칭하는 게 좀 차질이 생겨서요. 거래처에는 투자 설명회도 다 마쳤는데 시작하는 게 좀 늦춰질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골머리가 아파서요. 자금이 좀 순환되면 풀릴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게 하도 많아서 아휴,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혹시 장인어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자금 좀 융통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휴, 오랜만에 식사 자리인데 이렇게 사업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식사하시죠. 제가 알아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네. 뭐 고민이 많으니까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렵게 말 꺼낸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전화 받아서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자네가 직접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요즘 좀 힘들긴 하는가 보구먼. 일단 알았네. 오늘은 식사를 먼저 하고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두 분 만나고 나면 제가 딱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었거든요. 오늘은 즐겁게 식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면서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은근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남편은 사업이 힘들 때를 제외하고는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고 부모님과 식사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만난다는 걸 알고서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행동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면서도 결국 저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결국 사업의 위기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는 남편은 다시 저와 친정 부모님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쯤 남편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사업장의 높은 직급으로 넣어두고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심한 말을 했죠. 당신 사업장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다른 직원들이 날 보자마자 뭐라고 하소연만 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다 사업장에 그냥 넣어둔 거야? 들어보니까 다른 직원들 괴롭히고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월급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면서 다들 뭐라고 하던데
당신 이러다가 사업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럼 우리 동생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원래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씩 주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불만 있는 직원 있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 걔네 말고도 일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넌 꼭 네 아빠처럼 그따위로 사업에 관여해야 되겠냐? 네가 잘 알겠냐? 내가 잘 알겠냐?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당신 사업 걱정하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이라도 하라고 좀 해. 당신이 아무것도 관리 안 하니까 사업장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당신 사업장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제대로 일하는 직원들은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사업장 운영해.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처럼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근데 관리하는 게 네 말대로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또 불만 생기고 걔네들은 똑같아. 지금이랑 달라진다고 해서 뭐 걔네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차라리 가족들 넣어두는 게 낫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남편은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느라 바빴어요. 사촌들이며 시동생까지 회사에 넣어두고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거나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좋은 직원들이 그만두며 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제야 저는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보아도 남편은 전혀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사업장을 크게 키우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아이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에게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고작 하는 게 애 하나 보는 거면서 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나 돼? 오늘 중요한 모임인데 애가 아파서 못 가는 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약 먹여. 얼른 열이라도 내리게. 애한테도 잘 설명하고. 가서 징징거리거나 아프다고 하면 혼난다고 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애 제대로 못 돌보면 진짜 알아서 해. 당신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아픈데 무슨 모임을 가겠다는 건데? 그거 우리 못 가. 애 컨디션 봐가면서 그따윈 말 짓거려. 애가 아픈데 애 데리고 모임 가겠다는 아빠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보니? 내 애이기도 하지만 당신 애이기도 한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다음에 가던지 해. 아이씨, 말이 안 통하네. 지금 중요한 모임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쪽에서도 우리랑 동갑자리에 같이 나오는데 같이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사업에도 좋다니까 그러네. 헛소리 하지 말고 애 약부터 먹이고 열부터 떨어지게 해. 내가 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냐? 뭘 하라고 했냐?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거잖아. 그게 우리 좋다고 하는 거야? 당신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어떻게 애가 아픈데 그런 모임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하라고. 남편은 아픈 애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아이와 저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사업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아이가 낳고 나서 저는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밤낮으로 아파서 끙끙 앓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한심하게 보고서는 나가버렸죠.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입원을 했다고 하자 어쩐 일로 남편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잘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입원해야 된다는데? 오늘 하루 정도면 괜찮지 않나? 들어보니까 독감은 링거 한 번 맞으면 다 낫는다고 하던데. 당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 좀 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야? 집에는 연락해봤어? 내일 김장하는 날이잖아. 연락했어. 병원에서도 한 며칠은 입원해서 봐야 된다고 해서 입원하려고. 애는 엄마가 오셔서 봐주실 거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입원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시댁에 전화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김장해야 하니까 오라고 하셔서 당신이 가서 좀 말씀드려줘. 내가 말하니 구태여 오라고 하시네. 야, 그거 얼마나 아프다고? 내일 하루 시간을 못 내. 안 그래도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 뭐 한 것도 없잖아.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감기 때문에 며느리 노릇 안 하냐? 슬슬 80포기만 해. 내가 엄마한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80포기만 한다고 말해둘 테니까. 아, 너 가만 보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너 이것도 꾀병이지?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 가서 김장해. 남편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의 꼴을 보고서도 다음날 김장을 하러 가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절 간호해 주려고 오셨던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선 바로 들어와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 엄마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했지만 이내 화난 얼굴로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 뺨을 날리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친곡감이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장모님이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저 사람이 저희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들면서 키우시니 며느리가 되어서는 며느리 도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지금까지 우리 딸 이따위 취급을 하고서는 우리한테는 알랑방귀를 꼈어? 내가 지금 이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자네 어디로 들은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네 탓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진짜 장모님이야말로 제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지금 제 뺨 날리신 거 신고할 겁니다. 이거 신고하면 장모님 처벌 받으신다고요? 아세요? 그거 아시고서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만 안 두시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작 조금 도와주신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 그 얼마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신고하려거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던지. 근데 뒷감당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딸 이 꼴로 만든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서는 엄마는 그간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엄마와 아빠는 제 이혼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 준비와 함께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아빠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금에 대해서 서류도 다 작성을 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남편에게 투자도 하셨지만 투자자들 소개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의 거래처 중에서는 아빠의 소개로 연결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능력으로 거래를 뚫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빠의 인맥으로 맺어진 거래들이 대부분이었죠. 투자 회수를 함과 동시에 아빠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과 남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만둔 직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추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할 수 있는 모든 청구는 다 한 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거래처에서는 슬슬 남편을 손절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남편은 사태 파악을 하고선 미안하다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만 눈이 멀어서 제대로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렸고 반성했어요.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서 따위는 없어. 내가 널 그동안 참아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딸 남편이기 때문이야. 어디서 그따위 생각으로 우리 딸이랑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그 잘난 네 가족들이랑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 와서 낯짝도 두껍지. 참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전보다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한 번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도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걸 다 날린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은 지금껏 우리는 뒷전이었고 당신 잘난 것만 생각했잖아. 이제 와서 왜 기회를 달라고 해? 이미 당신은 우릴 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버릴 차례야.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아이 양육비나 제때 보낼 생각해. 알겠니?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사실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을 보아도 안쓰럽거나 애처로운 감정도 들지 않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은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업계 내에서도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챙겨주었던 시동생과 사촌들도 남편 사업이 망해가자 모두 나 몰라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 때는 그렇게 떠받들던 시댁에서조차 남편이 망하면서 그동안 해주었던 좋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다 처분해야 했다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서는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의 분쟁이 되고 있겠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로 많은 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 자식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면접 교섭으로 보는 남편은 초췌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본인이 이겨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